LGBT 수도로서 샌프란시스코 역사와 교회의 가제를 잠시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열국중의 소유로 삼고 또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또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여우 승냥이가 거하는 그 소굴로 만들겠다고,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도 또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성읍들이 황폐되고 주민이 없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지난 3년 사이에 우리 샌프란시스코 인구가 18%가 떨어지고 사무실 공실률이 30%에 이르는 급격한 그 도시가 황폐화되는 현상들이 있는데, 이걸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 그래서 기독교 사관으로 보면 이 미국은 이미 정점을 지나서 이미 망해가는 나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만 놔두면 이제 하늘의 별이 심판이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나라가 되는데, 미국의 역사를 잠시 보면 우리 슬라이드를 보시면 정말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사관으로 볼 때 세상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것들이 보이는데, 미국이 독립하기까지 영국에서 100년 동안 미국 식민지를 신경 쓰지 못하는 그런 환경들이 영국에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30년 전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왕권에서 의회로 힘이 넘어가는 그런 의회 정치로서의 그 명예혁명이 있었고, 또 프랑스와의 7년 전쟁 사이에 100년 동안 13개 주의 기틀이 잡히고 미국이 독립운동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처음에 이제 독립을 하게 된 거고, 그러다가 이제 미시시피 강을 이용할 만한 그런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움직임을 좀 가져야 되는 그런 미국의 니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임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그 대통령께서 그 당시 프랑스의 영이었던 루이지아나라고 하는 가운데 하얀색의 그 땅을 이제 좀 탐내서, 그러나 그 땅을 처음부터 탐냈던 건 아니고 그 루이지아 항구를 좀 이용하려고, 그래서 뉴올리언즈 그 항구만 좀 1,000만 불에 팔으라고 했는데, 나폴레옹 전쟁을 통하면서 너무나도 궁핍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항구만 살 필요가 있느냐, 루이지애나 땅 다 사라고 해서 저 하얀 땅을 다 팝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폴레옹이 고백합니다. 그 땅이 그렇게 넓은 줄 몰랐다고. 그래서 그 캐나다까지 그걸 사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백성들이 오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텍사스에 거주하게 되고, 그것에서 이제 실효적인 지배를 이제 가지고 있던, 그래서 1821년에 그 독립을 했던 멕시코가 산타아나라고 하는 대통령이 이제 쳐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또 텍사스가 합병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이 캘리포니아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임스 포크라고 하는 대통령이 이제 팽창론자인데, 어디 두고 보자라고 이제 멕시코하고 한번 전쟁을 했는데, 그러다가 1836년에 그 국경에서 충돌이 일어나서 미국인 17명이 사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일을 빌미로 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뺏은 땅이 저 캘리포니아를 비롯해서 지금 왼쪽 하단에 있는 그 땅이 전부가 그때 뺐었습니다. 그런 것부터 해서, 그런가 하면 알래스카도 얼음 땅 샀다고 하는데, 여러분 러시아가 그렇게 바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땅이 러시아가 지배를 하고 있었지만, 그 전에 크림 반도에서 일어났던 크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합니다. 오스만 제국하고 영국하고. 그래서 그 당시 이 캐나다가 다 영국 땅이었기 때문에 그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알래스카를 가만두면 그대 영국한테 뺏길 것 같으니까 미국한테 너 사라 그래서 720만 불에 파는 겁니다. 이렇게 뭐든가 그냥 스워드 장관이 딜을 잘못해서 샀다 이런 게 아니라, 기독교 사관으로 보면 이렇게 움직이셨던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있으셨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캘리포니아가 미국의 땅으로 들어온 뒤에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있는 샌프란시스코와 캘리포니아의 역사가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이렇게 좀 보시면, 그래서 3천만 불의 텍사스를 팔으라고 1836년에 그렇게 요구를 하다가, 그 다음 장면에 보시면, 이거 너 가들에 놔두면 안 되겠다고 해서 이제 멕시코의 산타아나 장군이 이제 텍사스를 정벌하러 오게 되는데, 그 다음 장면에 보시면 이제 183명이라고 하는 미국의 원주민들이 아주 그냥 그 알러모라고 하는 그 요새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철저하게 싸서 3,000명하고 싸워냅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죽으라고 싸우다가 진짜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알라모 전투가 되고 그것이 샌 안토니오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전쟁이 전투 흔적이 있는데 내셔널 파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의 183명을 저들이 처절하게 죽입니다. 이것이 빌미가 돼서 텍사스에 많은 원주민 미국인들이 일어나서 이제 멕시코를 몰아내고 산타하나 그 멕시코 대통령까지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약을 맺고 텍사스가 미국에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이건 빌미로 해서 이제 그 미국과 멕시코의 어떤 이제 관계가 전쟁을 하게 되는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캘리포니아가 나중에 멕시코에 이제 빼앗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미국이 원래는 1차 세계대전도 2차 세계대전도 참전하기 원치 않았지만 독일이 항상 이 멕시코를 꼬드려 가지고 너가 우리를 도와서 이 연합군을 이기고 미국을 이기면 너희들이 그때 잊어버렸던 저 땅을 되찾게 해주겠다고 하는 비밀 협약이 그때마다 발각이 돼서 미국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지금 그 알라모 전투에 대한 모습과 또 멕시코 산타하나 그 대통령이 잡혀가는 그런 모습의 그 사진을 지금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좀 넘겨주시고요. 또 그래서 텍사스가 미국의 합병이 되고 주민 투표로 인해서 텍사스 자치공화국으로 갈 것이냐 미국의 합병으로 들어갈 것이냐인데 근소한 차이로 미국의 연방에 들어가기로 결정해서 미국이 됩니다. 그 다음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임스 포크 대통령이 이제 국경의 분쟁을 이유로 해서 멕시코하고 전쟁하게 되는데 이 차플레페텍이라고 하는 전투, 멕시코 시리에 있는 성의 이름입니다. 여기서 우리 미국이 밀어붙여 가지고 멕시코 시리의 그 성까지 저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1800 몇 년입니까? 37년이죠. 47년. 그래서 저 멕시코 시리까지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3,700명, 600명인가요?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전쟁을 해서 이겨냅니다. 그리고 이 전체에 통해서 멕시코 전체가 사망한 게 그 다음 장면 보시면 한 7,000명 정도가, 멕시코 사람들이, 군인들이 죽고요. 멕시코 시리를 침공해서 그 땅을 이제 뺏어서 강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멕시코가 이 미국을 포함해서 뭐 뉴멕시코주라든지 애리조나 또 텍사스라든지 그 다음에 오클라호마 일부 또 유타주 여기를 다 돈 주고 팝니다. 그래서 1,500만 불에 강매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 보시면 그것을 이제 과달루페 조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달루페 이달고라고 하는 협정을 통해서 1848년 2월에 하게 되는데 사실 전쟁은 그 전해인 1847년에 끝납니다. 그리고 저 조약은 바로 이 48년도 2월에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전쟁을 승리로 하고 저 조약을 맺는 그 사이에 1848년 1월에 대규모 금이 캘리포니아에 발견이 됩니다. 만약에 멕시코가 그 금을 먼저 발견하고 전비로 사용할 수 있었다면 미국은 멕시코한테 이길 수 없었다고 하는 역사학자들의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멕시코에 전쟁을 하고 협정을 맺는 그 사이에 이제 아메리칸 리버라고 하는 곳에서 대규모 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골드러시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 보시면 이제 저런 금들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 장면 보시면 그것이 발견한 장소가 이제 우리가 레이크 타워 가는 그 세크라멘토에서 레이크 타워 가면 50번 가고 80번 그 사이에 있는 콜로마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도시는 제임스 마샬이 금을 처음으로 발견한 그래서 47년도 1948년 1월 24일 여기서 금을 발견한 도시다라고 하는데 저 두 사람이 같은 제임스 마샬입니다. 그래서 금을 발견하기 전의 모습과 금을 발견한 부한 모습의 그 모습이 되는데 문제는 저렇게 제임스 마샬이 자기 땅에서 자기 일하는 데서 발견은 했지만 사실 주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셔터라고 하는 밀 그러니까 제재소를 하고 그리고 방앗간을 하시는 분 밑에서 일하다가 금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밀약을 합니다. 그 다음 장면 보시면. 그래서 지금 그 발견한 것은 스테이트 파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샬이 골드 디스커버리 스테이트 파크로 이렇게 기념이 되고 있는데요. 그 장면 그 다음 보시면 바로 지금 있는 보시는 장면처럼 이제 콜로마라고 하는 것이 셔터스 밀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처음 금을 발견하게 되고, 또 위에 세크라멘토 리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금이 발견되게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장면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제임스 마샬과 오른쪽에 있는 셔터가 두 사람이 그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너만 알고 있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그것이 1848년 1월과 2월 사이에 저들이 맺었던 조약입니다. 그런데 1848년 3월에 불과 3, 4일 뒤에 신문에 대서특필이 보도가 됩니다. 뽀롱이 난 겁니다. 그래서 금을 발견했다고, 모든 금들이 찾아냈다고 하는 그 뉴스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신문이라든지 또 전국에 있는 신문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 디스커버리 박물관에 가보면 그 사진이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 보시면 이제 그 내용들이, 그래서 저렇게 너만 알고 있어라 그랬는데 3, 4일 만에 골드 금을 발견했다고 하는 그런 뉴스들이 전국에 퍼지게 되죠. 그런가 하면 그해 8월에 이제 미국의 대통령까지도 이 사실을 의회에 보고하게 되고, 전국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슈화를 하면서 이 캘리포니아에 가서 금을 찾을 사람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광고가 다음 장면에 있는 광고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광고는 1849년 3월 23일자 신문 광고입니다. 캘리포니아에 가서 금을 찾으라. 여기에 보면 35일만 일을 하면 우리가 돌아와 스팀보트를 살 수 있다고 하는 광고를 하게 되죠. 여러분, 35일만 일을 하게 되면 가족도 다 데리고 가겠습니까? 남자만 가서 일하다 오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동성애가 여기서 싹튼 시작이 됩니다. 아무래도 아내가 있어야 감시가 되는데 남자들끼리만 몰려갔으니 어떤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지만 그들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개고생만 하고 재산을 탕진하고 힘든 생활을 보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컨베니언스 스토어 하면서 물건을 팔고 금을 캔 사람보다 금을 캐는 꽃갱이를 판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법니다. 그분의 이름이 스탠포드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 샌프란시스코에 1849년 한 해에 1년 동안 일주일에 인구가 더블링이 계속됩니다. 100명이었던 인구가 그 다음 주에는 200명, 400명, 800명으로 늘어나기 시작해서 1849년에 한 해 동안 샌프란시스코 인구는 일주일마다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49er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의 그 풋볼팀을 49ers, 1849년에 몰려온 녀석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의 산타바바라고 하는 곳에 홍등가가 생기고 근소하게나마 게이바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장면에 보시면 이게 셔터스밀, 금을 처음 발견한 데 갔는데 그때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금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빈손으로 그냥 왔습니다. 네, 그 당시 골드 러시를 홍보하는 그런 기념 우표들이 발행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더 기름에 불을 견지는 듯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제2차 세계대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평양 전쟁을 통해서 1941년도에 수많은 미군들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 미군들을 보냈던 165만 명이나 되는 미군의 출항지가 유일한 항구가 샌프란시스코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종전하는 1945년도까지 4년 동안 사실 일본은 위안부를 운영하고 여성들을 통해서 군인들의 어떤 성적인 니들을 채워줬다면 기독교 사관을 갖고 있던 시각을 갖고 있던 미국에서는 그것을 절대 할 수 없는 짓이었기 때문에 내버려뒀을 때 남자들끼리
성관계가 거기서 많이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다 저들이 돌아오는 항구도 또한 샌프란시스코 항구가 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 장면들을 보시면,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 2차 세계대전 그 다음 우리 슬라이드, 네. 그래서 그 군인들을 운송하고 내보냈던 포트들이 지금 내셔널 파크나 내셔널 레크리에이션 그 파크로 다 기념되고 있는 그런 우리 지역에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 보시면, 그래서 이 지역이 우리 군인들이 떠났던 승선 항구였다는 그런 내셔널 파크의 그 안내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쟁터에서 남자들끼리 성관계를 갖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 샌프란시스코 항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동부에서는 거룩한 운동들이 있었고 1차 영적 대각성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2차, 3차 그다음에 건초더미 기도회라든지 거룩한 운동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동성애를 갖는 것은 절대 불가능했기 때문에 겁을 먹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정착한 것이 이제 이 샌프란시스코의 캐스트로라고 하는 디스트릭, 캐스트로라고 하는 그 지역에 동성애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골드러시로 시작된 남성만의 사회가 형성된 것과 2차 세계대전에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 이 샌프란시스코 LGBTQ의 수도가 되기 시작하는 어떤 역사적인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에 보시면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의 모습과 그 다음 장면,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래서 캐스트로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지금 오늘날 캐스트로 디스트릭의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그 군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면 손가락질을 받고 내가 도저히 동성애를 가지고 살 수 없다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날씨도 좋고 또 올드러시를 통해서 그런 바들이 있는 이곳에 정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캐스트로 지역에 많은 동성애자들이 몰려 살기 시작했던 것이 이제 그 유래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동부에서 이사 왔던 이제 하비 밀크라고 하는 사람이 또 여기에 불을 지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비 밀크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게이로서 동성애자로서 그가 그래도 커밍아웃을 하고 시의원에 도전을 해서 3번의 낙선을 하다가 1977년에 4번째에서 당선이 되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동성애라는 것을 밝히고 어떤 선거직에서 당선된 최초의 사람이 하비 밀크가 되겠습니다. 그 장면 보시면, 그래서 우리 지난 2019년 7월에 샌프란시스코 터미널이 터미널 1, 2, 3,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터미널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그다음에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중심으로 한 터미널 1이 그 이름을 하비 밀크, 이 동성애자를 기념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 6월에 동부에 있는 총회를 갔다가 오면서 그 터미널을 찍은 겁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좀 보십시다. 이렇게 하비 밀크의 역사, 그 다음에 그분을 기리는 박물관처럼 그 복도가 다 이렇게 동성애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이 이제 이 지역에 불꽃처럼 번져가는 어떤 동성애의 물결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1977년에 시의원이 되고, 또 같은 게이의 동성애자였던 길버트 베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게이와 동성애자들의 프라우드를 좀 드러낼 수 있는 깃발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 베이커라고 하는 예술가에게 부탁을 했을 때, 그게 이제 우리 눈에는 무지개 비슷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그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흔드는 무지개 깃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무지개를 빙자한 그런 칼날을 가지고 이렇게 깃발, 동성애자의 깃발을 드러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제 그래서 LGBTQ 그리고 IA 그래서 이런 것, 그 다음에 대통령까지도 이것을 인용하는 장면들을 그 다음 보시면, 이 사람이 길버트 이제 베이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의문의 죽음을 죽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경찰은 사인이 심장마비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이분이 이제 오늘날 동성애자들의 그 깃발을 갖고 있는, 처음에는 8가지 색으로 했습니다. 8가지 색의 의미를 그 다음 장면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컬러마다 이렇게 했는데 너무 복잡하고 비슷한 색깔들이 있으니까 좀 줄이자 해가지고 6가지로 이제 줄인 것이 지금 오늘날 이제 우리 동성애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라이프, 삶은, 또 힐링, 치료를, 또 햇빛, 그리고 네이처, 자연, 그 다음에 하모니, 연합, 그 다음에 스피릿, 어떤 것들,
정신 이런 것들을 뜻하는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거 그만 가만 놔뒀으면 그래도 지금처럼 이렇게 확산되지는 않는데 이렇게 샌프란시스코에 그 동성애가 확산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그 하비 밀크를 시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CEO였습니다. 같은 CEO였던 댄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캐톨릭 신자였는데 동성애를 굉장히 증오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까지 있어서 이 하비 밀크를 살해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1978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비 밀크만 죽인 게 아니라 이 동성애를 옹호했고 또 어떤 그 법안으로 인해서 정적 관계에 있었던 그 모스콘이라고 하는 샌프란시스코 시장까지도 살해를 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브라운이라는 사람까지 세 사람을 죽이겠다고 했는데 브라운이라는 그 의원은 마침 그때 피해가지고 이 두 사람을 죽이는데 지금 그 샌프란시스코 신문에 기재됐던 내용인데 이 모스콘이라고 하는 시장이 이 댄 화이트로부터 4발의 총을 맞고 죽었다고 하는 그런 기사인데 이때 같이 죽인 사람이 바로 동성애자였던 하비 밀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확산이 되고 어려움을 갖게 된 거는 이 두 사람을 죽였으면 그 법정에서 여러분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될까요? 몇 년형을 받아야 될까요?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인권이 굉장히 약했고 그것을 증오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았기 때문에 미국의 법정에서 이 댄 화이트에게 5년밖에 형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을 살해했던 그 살인자를 5년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짧은 형을 내리는 바람에 박애주의자들, 성소수자들이 대거 들고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LGBT를 불꽃처럼 일으키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과격한 크리스찬들이 이런 성소수자를 볼 때 과격한 어떤 행동은 오히려 가만 놔두는 것이 좋은데 더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들을 이렇게 보시면 이것이 이제 여기 불꽃처럼 일어나는 폭동입니다. 폭동들이 일어나서 아니 뭐 이 나라가 사람을 2명이나 죽였는데 5년밖에 형벌을 내리지 않느냐라고 해서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박애주의자가 다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며칠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건이 됩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이었는데 우리가 이민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장면 보면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전체가 난리가 내고 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관내 모든 경찰서의 차가 다 불에 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경찰들은 사과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경찰들은 당하기만 할 수 없으니까 또 카스트로 디스트릭을 게이바를 습격해가지고 원한을 또 갚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더 크게 문제가 번지는 그런 사건이 되고 결국에 가서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경찰서의 서장을 임시로 동성애자를 서장으로 세우고 또 경찰서의 그 경찰의 일부를 동성애로 세울 것을 약속하면서 이것이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일어났던 동성애가 수도가 됐던 어떤 것이 되겠고 그리고 댄 화이트라고 하는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우리 댄 화이트라고 하는 지금 인터뷰하시는 저분은 이제 5년의 형을 살고 나와서 2년 뒤에 자기 자택에서 자살로서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이런 비극이 있고 그분의 무덤은 지금의 그 샌 브루노에 있는 내셔널 세메터리에 골든게이트 내셔널 세메터리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빌미가 돼서 이제 위스콘신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가 되기 시작하고 또 각종 법안들이 최근에도 우리 샌프란시스코가 아이들 공립학교에서 이제 남녀 화장실뿐만 아니라 공용으로 쓰는 화장실도 있어야 된다고 이제 주지사의 사인까지 이르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양성도 가능하구나 이걸 죄악시하지 않는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그런 지경에까지 왔던 것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지금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약 7%에 이르는 그런 동성애자들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리는 사람이 이제 이 당시에는 6.5% 거의 7%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감춘 사람까지 하면 엄청난 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국에서 가장 높은 그런 수치를 갖고 있는 도시가 바로 캘리포니아가 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사는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여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한국도 지금은 교회들도 또 크리스찬 안에서도 동성애 찬송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개신교 안에서도 동성애 괜찮냐? 그러면 지금은 30%에 이르는 2014년에 26.9%니까 100사람 중에 27명은 괜찮다 이렇게 하는 현상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11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고 승냥이 여호가 있는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들이 얻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시는 거고, 그리고 정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을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움직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통계를 보시면, 다음 통계를 보시면 이상하게 2020년까지 샌프란시스코 인구는 골드러시 이후에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을 빌미로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홈레스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황폐케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디트로이트화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18% 이상이 떠나갔고요. 그리고 미국 전체 그 사무실의 공실률을 보면 다른 데는 뭐 5%, 2% 지금 뭐 이 정도에 해당하지만 샌프란시스코는 25.4% 사무실이 비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에 따라서 우리 교회들이 좀 가져야 될, 북가주의 우리 성도들로서 이 샌프란 지역에 사는 성도들이 대처해야 될 4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 동성애를 용인하지 않는 단호함 속에 지혜롭게 대응해야 됩니다. 성경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남자, 여자의 결혼만 하나님께서 남녀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단호하게 믿고 나가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보시면 그런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해 줘야만 합니다. 죄는 밉지만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과격한 현상을 보인다면 오늘 댄 화이트가 샌프란시스코에 동성애들을 불을 질러서 저들이 연합하게 했던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또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 줘야 되고, 세 번째는 동성애자들이 공포증에서 여러분 벗어나십시오. 그래봤자 미국 전체로 하면 2% 겨우 안 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거 가지고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를 심판하시고 또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데 사랑을 베풀지만 너무나도 동성애에 대한 어떤 공포심에 사로잡히지는 말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성애는 결코 선천적이지 않으며 상당한 정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동성애자였던 게이였던 분이 예수 믿고 돌아와 침례교 목사가 돼서 그들을 위해서 목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동성애를 할 때도 대부분 우리 이거 죄인데 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포용하고 또 우리 역사를 볼 때 이 지역이 전 세계에서 동성애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에 사는 이 어두운 현실을 깨달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지역이 건강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에서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함으로써 모델로서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 부부관계가 이렇게 좋은 거야 라고 하는 삶의 모델을 보여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래서 이제 1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